미국의 기업가 앤드류 카네기는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늦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다 중단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나이를 불문하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돌이켜보면 시작은 했지만 중도에 그만둔 일이 참 많아요. 외국어 공부라던가 취미활동 혹은 다이어트까지. 그런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나이를 하루 24시간에 비유한다면 나이 40살은 오전 11시 정도입니다. 어떤 분야든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하거나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믿을 수 있는 투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겠죠.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롱텀 파티에 함께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열정을 일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진 않은가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롱텀 파티를 찾아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의 제작 겸 진행을 맡은 임현철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 학부 제작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대 대학원 제작팀에 있는 이주진이라고 합니다. PD님의 권유로 롱텀 파티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움에 열정이 있는 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무척 설레고 기대됩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진행은 처음이라서 새로운 도전에 긴장도 많이 됩니다. 예, 발음도 막 새고요. 예, 그래도 매 시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저희와 함께 세 분의 파티 참가자가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빨리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죠. 그 일도 그리고 공부도 학과 스터디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엄선해서 오늘 초대했습니다. 세 분 모두 직접 인사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임 칼리지 3학년에 다니고 있는 홍순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의료재단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 7학년에 재학 중인 강명희인데요. 이제 곧 졸업을 다행히도 앞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34대 전국 총학생회 홍보국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영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미동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 학과 발전의 스터디 대표로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세 분 다 모두 이제 좀 나중에 대학생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뭐 좀 대학생이 된 계기나 어떤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가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배워서 좀 더 실력을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해야 될 부분을 좀 하려고 시작을 하기는 됐는데 어쨌든 뭐 재무 업무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찾다가 프라임 칼리지라는 그 방송대 학부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된 거를 보고 저는 이게 제가 해야 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강명희 우리 학우님은 어떤 계기로 방송국에 오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다들 똑같으시겠지만 방송대의 진짜 매력은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학과를 부담 없이 도전하는 의미로 올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19살 때 가는 일반대를 갈 때는
워낙 비싼 등록금, 그리고 성적 맞추기, 그리고 부모님의 취향, 그리고 취업 뭐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요. 자기 적성이나 꿈을 찾아서 진학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10년이 지나서 다시 이 방송대 올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싶어서요. 국문학과에 지원해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 김미동 예, 사모님. 저는 다른 학우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디자이너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거에 어느 한계점이 있다고 좀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일을 20년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은 지금까지는 사업이거든요. 제 개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발전이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고 정체기에 있다는 그런 느낌과 동시에 뭔가 나를 위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 캘리도 배우고 다른 제가 손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와 동시에 그래도 제가 이 학구열에 관한 것도 제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있었던 것도 한번 다시 펼쳐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된 계기로 인해 가지고 방송대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전공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이제 미디어 영상학과 관련 과목이나 예. 또 같이 배우는 사람들의 예. 직업이 아무래도 좀 비슷한 예.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이 저 1, 2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교양 기준하고 사진이나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거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던 뭐 사진의 역사나 뭐 철학에 관련된 것도 그 깊이 있게 배우게 되니까 그동안에 그냥 무심코 우리가 지나왔던 거, 그리고 또 요즘 현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도구들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몰랐고 이런 게 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던 거를 이 전공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거였고, 일반인들도 꼭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쪽 계통으로 일을 안 해도 꼭 이쪽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디자인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3학년부터는 저하고 관련된 과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는 뭐 포스터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2학기 때는 홈페이지 만들기 뭐 이런 과제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학우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되게 저 나름대로는 좋았죠.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어떤 회사인가요? 그냥 디자인 회사인데 뭐 그렇게 크진 않고 포장 디자인, 뭐 편집 디자인, 일반적으로 인쇄물에 관련된 거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도 사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일반 스튜디오나 이런 데 제작을 의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기 학과에 들어와서 사진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제가 직접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은 또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 그럼 그분들한테 또 제가 일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국문과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국문과는 이렇게 글을 쓰고 싶다, 내 인생을 좀 정리하고 싶다, 글쓰기에 대한 그 욕망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오시는데요. 왔다가 1학기 때 엄청 당황하세요. 왜냐면 왜 국어학 배우죠, 문법 배우죠. 나 글쓰기 배우러 하는데 막 문학사 한자 배우지 막 이러면서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도 버티면 다들 글 좀 써서 나가게 되는 게 또 국문과 같아요. 강혜하우님이 지금 독서 지도사 일을 하시는 건가요? 독서 지도사 일도 하는데 네네. 이제 주로 글쓰기 강사 일하고요. 그 장애인 협회 그 언어 발달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방송대학이 제일 어려운 게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물론 스타디도 있고 도움을 주시는 방법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물론 방금 말씀드린 스타디 활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 스타디 활동이 왜 중요한지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터디 좋은 거야. 당연히 다들 알고 있을 만큼 이미 방송대에서 스터디는 뭐 다 학과마다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전국 총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 어림잡아서 1,500개 정도가 있다고 할 만큼 정말 스터디 없는 곳은 작은 학습관에도 다 있다고 할 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터디가 아니면 사실은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방송대 시스템은 일반 대학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터디가 있어야만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방송대 스터디는요, 우리가 졸업까지 가는 KTX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학우들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왜냐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기차를 탔는데 졸업역에 가는 KTX를 탔는데 이제 4년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사실 우리 4년 안에 졸업하면 잘한 거잖아요. 방송대는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열차 칸에 탄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죠. 내 동기들하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다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 같이 학사복 입고 같이 그 졸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스터디가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탈되는 사람도 좀 적고, 또 선배들이 개개인 한 명씩 봐주기는 힘들어요. 도와주긴 힘든데 그래도 스터디라고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선배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 가르쳐주는 노하우,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찻길처럼 놓여진 선로처럼 안정적으로 더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게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방송대 입학하셔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학교 그 학사 시스템,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고 과제물 보고 출석 수업하고, 출석이 안 되면 대체를 해야 되고, 네네. 이런 행정적인 시스템이요. 학교를 직접 매일매일 다니고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익숙해지려면 이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젊은 학우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50대, 60대의 학우들이라든지 사실 인터넷이 쉽지 않으신 학우님들, 좀 연령이 있으셔갖고 공부를 오랫동안 쉬었던 그런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이 학사 과정을 이해하는 것, 또 알아보는 그 과정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난관이더라고요. 스터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정보 교류 같아요. 그 정보 교류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대학이 원격 대학이니까 그 소속감이 좀 부족하잖아요. 내가 학교 다니나 안 다니나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 스터디를 통해서 자꾸 만나고 같이 공부할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교과서라도 그때라도 만나서 잠깐 보니까 이 학교 생활, 그러니까 이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미동 대표님, 이제 스터디 대표님이신데요. 예, 스터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처음에 스터디 오게 된 게,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스터디 한 1년만 저도 몸담아서 공부하는 방법만 좀 터득하자, 그 욕심을 갖고 스터디를 딱 왔는데, 막상 처음 딱 와보니까 선배님들이 멘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를 한 과목씩 다 지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1학기 동안 그 지도를 받고 2학기 때는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시간표를 짜가지고 멤버들이 한 15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그 과목을 정하고 뭐 발제자를 누구를 하냐 뭐 이런 걸 정해서 순번대로 스터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2학년 되면서 저도 잠깐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잠깐 쉰 적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스터디에서 지금 느끼는 거는 제가 받았던 거를 다시 줄 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진짜 연령대가 다양한데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게 와서 한 공간에 모여서 그 공감을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는지 진짜 스터디 안 하면은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아요. 나 지금 학생이다. 그거 확인하러 스터디에 모여서 그날 머리 맞대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지나가도,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하는 거 하나만 알고 가도 4년을 끈을 안 놓고 졸업할 수 있는 게 스터디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스터디는 서로 이끌어주고 내가 아는 거를 나누어주고, 그게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로 따지면
7시에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 매일 아니요. 수요일 날만. 수요일 날 예,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걸 한 번, 3시간. 한 번 모이는데 1학기 때는 한 뭐 2과목씩도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그날은 그냥 한 과목을 진행하는 게 잠깐 10분 정도 쉬어서 한 과목씩 진행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공부를 해와서 아니요, 공유하는 거예요? 발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학년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에 맡은 발제자가 몇 명씩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단원에 관해서는 그분들끼리 또 나눠요. 챕터를 나눠가지고 오늘은 나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다 정해서 그 스터디 하기 전날쯤에는 무슨 과목은 누구 발제다 하는 거를 미리 공지를 띄우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죠. 우리 홍순바 학우님은 그 들어보니까 진짜 그 스터디가 되게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긴 잘 안 되고 있나요? 저희는 그냥 놀자 이런 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죠, 근데.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스터디가 저희가 그 시작한 지가 이제 제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2014년도에 이제 스터디가 그 구성이 되고 이제 15, 16년도 이제 그 3년 됐는데 그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4명밖에 없었어요, 스터디가. 예. 그리고 이제 4명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뭐 2명도 오고 어떤 날은 뭐 1명도 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유지하자, 1명이라도. 예,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1학년 이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프라임 칼리지가 이제 처음 개설이 되거나 스터디를 처음 이제 저희를 만들었으니까 그 2학년 되고 나니까 2학년분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12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엄청 분위기가 살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학년도 오시고 그러면 2학년 오면서 15년도에 저희는 이제 뭐 MT라든가 이런 거 이제 추진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분위기도 좀 뛰어가고 이런 어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아까 우리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분처럼 그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가 이제 내가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기 와갖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내가 학생이구나.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송대 특히 스터디가. 그래서 이 스터디 활동이 학생들이 나왔다가도 뭐 이렇게 좀 그 느끼고 들어가서 다시 내가 뭘 해야겠고 공부를 다시 해야겠구나. 포기하지 말아야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디는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지만 스터디 이름이 뭔가요? 저요? 네. 저희 스터디는 모데라토라고 이렇게 이름은 그 모데라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좀 생소하긴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근데 모데라토가 우리가 그 음악에 보면 뭐 모데라토 뭐 알레그로 뭐 이렇게 음악의 그 용어 중에 이렇게 하나의 그 음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처음 실 때가 모데라토는 그 음계에서 나오는 그 뜻처럼 우리가 너무 빠르지도 말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보통 빠르게 우리가 가자. 예. 그런 걸로 그렇게 열심히 가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스터디 이름은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었습니다. 예. 음악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그 음악에 저는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음악은 좋아합니다. 저 음악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스터디에 그 2학년 학우분 중에서 색소폰을 부르시는 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주말만 되면 이제 그 노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고 이제 그 무료 봉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 스터디 이름을 사실 제가 없었어요. 이제 1학년 14년도까지는 15년도에 우리 스터디 이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어떤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문득 생각난 게 그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방송대 특성상 너무는 또 느리게 가다 보면 또 처지게 되고 또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또 지쳐가지고 금방 또 쓰러지고 이런 거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래 모데라토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발탁이 됐죠. 의미가 너무 좋다. 네. 진짜. 항상 이렇게 급하게 뭐 하려고 그러면 네. 항상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프라임 그 스터디가 조금 궁금한 게 네네. 다들 직장이 또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모임을 하기가 네. 조금 시간 맞추기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는 이제 만나서 이제 스터디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그 SNS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기존 방송대 아마 그나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왜냐면 저희 뭐 그 프라임 칼리지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강의 자체가 이제 워낙 온라인으로만 다 전체가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방송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오프가 같이 이제 병행을 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요즘은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 저희도 이제 지역 대학의 그 강의실을 제가 스터디 룸으로 이렇게 그 올해 전반기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예. 근데 뭐 거기 가서 제가 해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다 똑같아. 예. 기존 방송대랑 그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거는 그것 때문에 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보다도 그 어떤 장소하고 이게 이게 뭐지 그 직장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각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에서 오는 어떤 애로사항이 그지 프라임이 때문에 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는 많은 시간을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네. 또 6과목 정도를 갖다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지 그 강의를 다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계산이 나올 텐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시면서 어떠세요? 공부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5강을 이제 이렇게 전체 15강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 다 15강입니다. 예. 저는 근데 이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라임은 그 15강을 그 주차별로 이렇게 오픈을 해주거든요. 3월 첫 주 만약에 개강이 되면 1강이 먼저 개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2강이 개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3주 지나면 3강이 개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강의 오픈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강, 2강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3주차 되면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막 한꺼번에 들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 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누가 몇 강까지 들었고 이런 것들도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좀 늦으면 뭐 어떤 그 강의를 강의를 어디까지 먼저 들어라 뭐 이렇게도 이제 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저희가 많이 스터디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강의 많이 들으면서 진행을 하시나요? 학우님들이? 네, 저희가 강의를 들으려면 각자 와가지고 따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거의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각자 강의는 각자 집에서, 예, 각자 집에서 듣고, 예,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문제풀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스터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자아실현의 목적도 있는데 또 뭐 제2의 직업을 찾는다라거나 하거나 이런 좀 뭐 개인마다 좀 관심사가 좀 다른 게 있겠죠. 자격증 취득을 하거나 우리 강명희 아버님은 방송대 다니면서 직업이 바뀌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뭐 직업이 바뀐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직업이 생긴 거죠. 어떤 건가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애가 셋이잖아요. 애 셋 데리고 직업을 갖는다는 거 생각도 못 했고요. 사실은 공부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방송대에서는 사람들 정말 스터디에서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19살 때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쟤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다 초짜들만 만나갖고 사실은 뭐 자격증이나 뭐 현장 경험 이런 거 들을 수가 없는데 여기 방송대에 오니까요. 뭐 아까 나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다고 했는데 진짜 경력자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쪽에 관심 있었는데 하면 그쪽 경력자 분들이 막 나한테 정보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격증 이거 따면 뭐 좋다. 어디에 가면 무료로 강의 들을 수 있다. 자격증 딸 수 있다. 부터 시작해서 뭐 그 스터디나 학과 언니들이요. 뭐
취업까지 많이들 소개해 주셔갖고요. 저도 독서지도사였던 그 학우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소개해 주셔갖고요. 그분 소개로 자격증을 1학년 때 따서요. 이제 그때 독서지도사가 됐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글쓰기 지도사가 되고 또 그게 2년이 돼갖고 지금 장애인협회 언어발달 교사까지 왔어요. 미디어 영상학과는 어떤가요? 저희는 사진기능사 자격증하고 영상제 출품을 해서 거기서 상을 받게 되면 졸업 논문 대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우분들이 논문 쓰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자격증을 따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 대부분 겨울방학에 준비를 해서 자격증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일단 자격증을 작년 한 해 따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1학년 때 따서 지금 마음 편히 있죠. 금융 쪽에는 자격증이 있나요? 네, 금융 쪽은 자격증이 엄청 많습니다. 예.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그 금융 쪽은 주로 하게 되면 일단은 회계사, 예, 그다음에 세무사, 그다음에 뭐 재경관리사, 그다음에 CFO 뭐 이런 자격증들이 딸 수 있는 거 되는데, 근데 뭐 목표를 가진 분들 꽤 있습니다. 뭐 세무사 자격증을 뭐 따겠다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회계사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그 쉽게 딸 수 있는 게 뭐 재경관리사라든가 아니면 뭐 재무 뭐 기업 관리사인가 뭐 그런 자격증들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취득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 워즈워드의 무지개. 롱텀 파티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스터디 오신 분들이 이제 다들 공부하러 오셨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도 좀 다 다르고 직업도 좀 다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나이들이 다 다르시니까요. 스터디에서 기본이 이제 과목 정해서 어떤 과목 공부할 거냐 그 정하는 건데요. 그 과목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젊은 학우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이해 같은 거 그렇게 시간 들여서 공부할 과목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 때 한 60대 이상 학우분들은 그 과목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에 더 시간 좀 할애하고 싶은데 또 젊은 학우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과목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과목 정할 때도 사실은 연령에 따라서 좀 의견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수강 신청할 때도 과목 그 자체 선택을 할 때도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또 틀리잖아요. 아, 나 골치 아픈 거 싫어. 그냥 외우고 말아. 이런 분들은 그냥 암기 과목 좋아하시고,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그 중에 이제 계중에 있으시면 시간 맞추는 게 정말 학기 초의 전쟁이에요. 시간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모데라토는 어떤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 젊은 층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 모데라토 같은 경우는 그 회계금융 쪽이 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뭐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 나이가 좀 이렇게 좀 늙었다 이런 정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그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뭐 그런 일은 사실은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왜냐면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 재무 업무라든가 이런 걸 일선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지금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그 젊은 친구들한테 또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크게 부딪히거나 이런 건 없는데, 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그 어떤 세대 간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이제 좀 의견을 서로 이제 공유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서로가 이제 충돌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뭐 서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뭐 끌어안아가면서 하면은 뭐 현재까지는 뭐 저희가 모데라토 같은 경우는 크게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느끼지는 못하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학과 발전에는 좀 오래되셨잖아요. 뭐 저희는 연령대가 젊은 층이 많이 계신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미디어 영상학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갓 졸업하고 오신 분들은 혹시 내가 이걸 졸업하고도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거 아닌가, 방송대 뭐 다른 데서 알아주지도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20대 분들은. 그리고 30대 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영상 쪽 일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일을 접고 새로 배우자 하고서 이 학과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졸업을 할 때 나이가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데서 나이 제한에 걸려서 이 일을 못할까 봐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30대 학우분들은 그런 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40대 분들은 저처럼 그때 이제 다 학구열을 못 풀었던 걸 다시 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새로운 인맥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걔중에는 평생 공부하는 게 정말 취미이신 것처럼 뭔가 하나하나 더 배우고자 해서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 또한 20대 학우분들한테 제가 20대에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는 그 말을 친구들한테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걔중에는 지금 한 선택이 잘한 선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학우분들도 계시고 또 서로 스터디 하다 보면 힘든 과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대표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끌어주면 줄수록 손을 잡아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인연이 좀 더 깊어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은 해줄 수 있고 또 그때 내가 경험을 했으면 좋았던 것들을 너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하는 말들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즉 이게 높낮이가 있어요. 스터디가 한 해에는 좀 처졌다가 네. 한 해에는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런 걸 거쳐서 지금 20년을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서 따뜻한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있는 학우는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거나 자기가 깨닫게 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든 게 사실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 배분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시간 관리하는 노하우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새벽 4시에 기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4시에 기상하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지는 학교 다니기 전에부터 4시에 기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인생에서 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문득 책 속에 길이 있다는데 한번 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집에 있는 책들 그냥 꽂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안 읽고 있던 것들도 있고 뭐 그냥 꽂아놔 놓은 것도 있잖아요. 무조건 거기 있는 책을 다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 그때부터 책을 읽다 보니까 새벽 4시에 기상하는 거, 뭐 아침형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예, 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생활 습관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몇 년을 살으니까 제 인생이 그때 힘들었던 게 이게 복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나고서 제가 스터디 대표를 하고서 시간이 너무 없고 막 쪼개도 안 되고 막 이러다가 다시 옛날 시계를 한번 돌려서 보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4시에 기상이라는 기적이 있었구나 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4시에 일어나기로 마을 스터디 대표를 하면서 시작을 다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더라고요. 조금 일찍 주무세요, 그러면? 예, 10시쯤에 자려고 스터디 있는 날만 11시, 12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10시에 취침을 해서 4시에 일어나자.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깨서 모든 거를 좀 미리 설계하고 정리하자 하는 거를 제가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 방학했다고 조금 게을러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보통 따라가지 않나요? 네, 가족
어쨌든 처음에는 엄마가 왜 그러나 뭐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아이들도 차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좋은 거라는 걸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유님 새 엄마의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사실은 애 셋을 키우는 그 정신없는 과정에 이제 살림하고요. 또 일도 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요. 그냥 그날 하루 하나 살아내기? 네, 그날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기? 뭐 실수하지 않고 큰일 안 사고 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비법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날 해야 할 6가지를 이제 수첩에 적고 예, 확인하는 게 저의 이제 비법인 것 같아요. 이 적는다는 행위 자체가요. 굉장히 많이 그 일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다이어리를 한 4권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4년을 했거든요. 정말 적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했어요. 자격증이면 자격증 다 땄고요. 정말 거기 안에 적혀 있는 것들 사실 다이어트 빼고 다 했어요. 이놈의 다이어트는 제가 애를 셋을 낳다 보니까 너무 날씬하신데요. 목소리만 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근데 이 다이어트만 빼고 정말 그 수첩에 적었던 것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부족하시고 정신없이 저처럼 사는 분 있으면 이제 좀 적으시라고. 예, 매일 6가지씩 꼭 해야 될 것들을 적는 거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진짜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를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2-3시간이나 하세요, 매일?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방송대학에 오려면? 아니 누구나 다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그쵸. 원래 2-3시간은 기본인데 네. 이제 저처럼 정말 시간 안 될 때 저는 이제 정말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게요. 우리 학교 그 스마트폰 앱이요. 네. 예, 그 구글에 가면은 KNOU 그 플러스 앱 있잖아요. 그거 정말 활용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다른 대학에는 진짜 없잖아요. 근데 방송 강의 언제 어디서든 이동 중에 듣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갈 때 올 때 10분 듣고 뭐 어디 기다릴 때 10분 듣고 그렇게 3번만 들으면 30분이잖아요. 30분씩 한 달이면 15시간이에요. 15강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 뭐 한 학기면요. 강의 전체 강의를 뭐 4번 5번 듣게 되는 거니까 그 굉장히 큰 거예요. 이동 중에 단 10분이라도 방송 강의 듣는 거 그 스마트폰 앱 활용하라고 좀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저희는 모바일로 거의 많이 듣는 학우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맞아요. 예, 그 이동국에 어떤 분 제가 아시는 그분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한 4번 정도 들으신대요. 한 번.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시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나 예, 지하철 버스 그쵸. 타고 다니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음. 그냥 들으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들으시고 또 이제 또 출근하면서 한 또 듣고 그렇게 한 4번 들으시니까 그분은 뭐 거의 A뿔 뭐 전 과목이 거의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그게 진짜 우리가 왜냐면 모바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프라임에 다니신 분들이 그 지금 모바일 앱이 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저희도 이게 아마 좀 학교에서도 아마 올해 작년인가 아마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놓은 건데 그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아까 시간 관리라는 게 진짜 어려운데 메모했지만 뭐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아마 그 느끼는 게 메모일 겁니다. 메모인데 제가 하기에는 제가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차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오늘 뭐 일주일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걸 아예 그 메모를 아예 써서 만들어가지고 아예 붙여놓고 하는 방법을 저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그 공부가 좀 더 하려고 하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실행이 잘 옮겨지진 않는데 옮겨지진 않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하려고 하고 주말에도 뭐 그래서 강의를 뭐 어느 과목은 내가 다 일주일 안에 모든 강의 내가 듣겠다. 뭐 이렇게 아예 스케줄을 아예 짜가지고 아예 그 메모를 해서 아예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방법이 그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그런 그 시간 관리 또 강의 그 학습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버님은 이동 중에 많이 좀 보세요? 모바일로? 저는 출근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걸려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
좀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그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거의 일 업무를 좀 집중을 하고 오후에 좀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나면 그때 저는 강의를 주로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뭐 퇴근하기 전까지 뭐 한 시간이나 2시간이든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듣는데 사실 좀 욕먹을 일이죠. 모든 직장 우리 학우들의 애환이에요. 그건. 저는 제 일을 하면서도 공부 못 하겠던데 회사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사장님이라서 대표님과 직원의 맞아요. 차이입니다. 사장님이라고. 집에서는 어떠세요? 자녀분이 지금 네, 저는 이제 23살 녀석 하나 하고 지금 9살짜리 하나. 이렇게 결혼 일찍 하신 것 저는 같은데. 일찍 했습니다. 아. 결혼 일찍 하고 이제 늦둥이도 아주 늦게 이렇게 있어서 아, 그래서 뭐 큰 녀석이 다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부럽다. 저는 집에서는 가능하면 뭐 이렇게 애들하고 좀 그 둘째 늦둥이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같이 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또 이제 좀 늦은 시간에 뭐 이렇게 좀 가능하면 좀 강의를 하루에도 강의 하나씩은 꼭 듣고 취침을 하자 그런 어떤 그 기준을 저는 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좀 될 것 같긴 네, 한데. 저는 네. 이렇게 엄마 아빠가 몸소 이렇게 생활 습관을 보여주신다는 게 이런 것도 실천하시고 있다는 게 진짜 전 너무 존경스러워요, 진짜. 네. 공부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어때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영향을 충분히 받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큰 녀석이 올해 2월달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왔는데 제가 11월달 이제 큰 녀석 생일이라 이제 밥을 사주겠다고 이제 다 컸으니까 제가 만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그 아빠가 하는 그 공부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 친구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존경스럽다 뭐 지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들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가 봐요. 모든 아빠의 목표를 이루셨네요. 존경받는 아빠. 근데 사실은 뭐 그냥 저는 그냥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좀 도태되는 거가 싫어서 뭐 공부를 시작을 하고 또 했지만 그게 또 옆에 같이 제가 이제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거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괜찮아 저 스스로도 도움이 되지만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진 않은가요?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서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롱텀 파티를 찾아보세요.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공부 배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거 사실은 저희 학생회에서 OT 주관을 하거든요. 한 4년을 우려먹었던 말이에요. 학생회 OT마다 처음 들어오시는 신입생들한테 꼭 이 말 해줘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의 5년 뒤를 결정한다. 정말 지금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5년 전에 제가 선택한 그 방송대, 그 교재 그리고 우리 스터디 학우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우울한 애 키우는 가정주부에서 이제 글쓰기 강사도 되고 장애인 협회 그 언어발달 교사까지 오고 제 이름도 찾고 직업도 찾고 자신감도 다시 찾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움은 진짜 저한테 미래고 또 성실한 약속,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그 성실한 약속인 것 같아요. 저는 배움은 곧 그 어떤 그 삶이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죽을 때까지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배움을 통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에너지가 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에너지가 다시 생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변해가는 모습,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발전해가는 모습을 느꼈을 때, 이거 진짜 내가 잘했구나. 예,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내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 좀 더 해봐야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도 뭐 이게 요 공부가 끝나면 이제 뭐 다음 거 할 거를 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또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배움은 뭐 그 살면서 어떤 하나의 진짜 하나의 희망을 이 삶에서 어떤 그런 에너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 제 스스로는 뭐 상당히 뜻깊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미동 학우님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계획도 갖고 계세요? 저는 광고를 만들 수 있는 회사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은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이라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이루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배우게 된 계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고. 먼 훗날 내가 미디어 영상학과에서 이 꿈을 키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강명희 학우님은? 쓰고 싶은 글을 써서 좀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저희 방송대 학우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획서를 저희 학장님한테도 좀 올리고 저희 중학생의 그 회장님한테도 보여드려서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제 나이 먹어서 하는 공부가 더 즐겁다. 제목 좋죠. 그런 제목에 이제 저희 방송대에 왔을 때 왜 방송대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인지 좀 알려주고 그리고 스터디에서 다 같이 어떻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좀 담은 책을 지금 쓰려고 이제 자료 조사 중이거든요. 그 책을 완성하는 게 지금 가장 1차적인 목표예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길 예정인가요? 학우들을 만났을 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젊은 학우들이요. 이 방송대 졸업해서 이거 써먹을 수 있겠어? 이 생각. 그러니까 방송대 졸업장에 대한 그 가치를 좀 의심을 하시고 해보지도 않고 그만두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대 졸업장의 가치를 좀 깨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메가 대학인지, 60만 동문이 있고, 네, 우리가 어떤 대학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원격 대학인 거, 국립 원격 대학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매력. 우리 학교가 전국구잖아요. 사실 전학 다닐 수 있는 대학 우리 학교밖에 없잖아요. 정말 무슨 경조사가 있어갖고 지방 내려갔을 때 급한 대로 거기서 시험도 칠 수 있고 출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 학교만의 매력 장점, 그 다음에 지역별로 있는 축제며 뭐 학생이며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역별의 뭐 유명한 스터디들 그런 것도 좀 소개하고 싶고요. 뭐 최고령하고 최연소 우리 뭐 2014년에 18세인데 졸업을 한 차하고 같은 그런 최연소 학우라든지 뭐 최고령 학우 이야기도 좀 담고 싶고요. 방송대 우리 이 통해서 왜 저도 인생 바뀐 케이스인데 이렇게 인생 바뀐 재밌는 우리 학우들 이야기도 좀 담고 또 학습 노하우도 좀 담아서 가이드북 좀 쓰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 또 그리고 배움을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좀 후배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스로가 정체돼 있지 말자.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항상 도전하는 정신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그 속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면 뭐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물이 흘러가야만 이렇게 깨끗한 물이 그 다음에다 계속 유지가 되듯이 스스로에 대한 삶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삶 속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뭐 감히 뭐 후배분한테 뭐 이렇게 조언을 한다 이런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후배분들이나 또 제 분들한테는 하여튼 뭐 꾸준히 노력을 해서 내가 좀 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때 특히 우리 방송대 공부할 때요. 학우님들 좀 조급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1학년 분들, 신입생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왜 공자님 말씀에 그런 말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니까 우리가 방송대라는 방향, 그 공부에 대한 방향 잡았으면 믿음 갖고 조금 느려도 빨리 가는 것보다 다 같이 즐겁게 한번 공부하시는 거 권해보고 싶어요. 이도 아버님.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방송대 다니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 지금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힘든 상황에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만큼 다른 분들보단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새로운 꿈을 또 꿀 수도 있고 새로운 만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조금이라도 손 잡아줄 수 있는 학우분들을 좀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다 보면 끝까지 4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평생 공부 캐스트 롱텀 파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오늘 롱텀 파티 첫 시간 세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 배움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초대 손님들은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런 자리 진짜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하고 이것도 제가 망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초반에 긴장도 많이 됐는데 그래도 공감대라는 게 방송대 같이 다닌다는 이 공감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같이 두 분 학우분들 만나서 말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듣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얘기 나눠보면서요. 아, 내 얘기 풀어서 또 나처럼 여러 가지 역할 또 바쁘게 사시는 분들한테 좀 용기도 주고 응원도 되고 또 조금 노하우도 좀 해법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은 시간이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저도 와서 뭐 이렇게 마이크도 오늘 처음 보고 이게 여기 자체도 처음 이렇게 생산 공간을 처음 보는데 PD님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뭐 재밌게 또 오늘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또 하나의 진짜 신선한 어떤 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보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처음 녹음을 지금 했습니다. 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진짜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앞으로 나도 좀 목표를 갖고 좀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많이 느끼고요. 꼭 오래전부터 알던 분들처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이렇게 되게 그게 스터디의 힘이에요. 네. 그리고 스토리인가요? 네, 진짜 너무 친근하고 저도 약간 소속감이 생긴 것 같고 정말 감사해요.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예, 들으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것, 그 어느 때라도 결코 늦지 않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유쾌한 공부하는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